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영애TV의 김용애입니다. 고대 일본에는 막부로부터 허가받은 매춘업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도쿄 니혼바시 근처에 있는 요시와라 유각입니다. 그곳의 매춘업소에서는 고용된 매춘부 중에서 최고 신분을 가진 매춘녀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그녀를 오이란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이란은 꽃의 으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이란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매력적이고 똑똑해야 했습니다. 오이란이 될 소녀는 초짜 시절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식의 서예, 다도, 악기 연주 등을 받았습니다. 오이란은 상류층을 상대하기 위해서 귀족 여성 못지않게 교양과 가무를 익혔습니다. 민족 향가를 응원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정원근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황인태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4번째 후원이십니다. 유병화님께서도 6번째 후원해 주셨습니다. 과구천 선생님께서도 5번째 후원이십니다. 나기련 선생님 감사합니다. 구양서 선생님께서는 6번째이십니다. 멤버십 가입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이라는 매춘녀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상대하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오이란과 사귀고 싶은 남자는 찻집인 자야라는 곳을 중개자로 이용해야 했습니다. 오이란을 만나려면 중개자인 찻집에 미리 돈을 써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차야는 뚜쟁이라고 하겠죠. 오이란과 즐길 정도로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찻집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오이란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이란은 자기와 단골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연락이 자야로부터 오면은 남자를 면접하기 위해서 찻집으로 나갔습니다. 찻집으로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유각에 근무하는 여러 명의 남녀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면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3번 이상, 3차례 이상 오이란을 사전에 만나 오이란의 눈에 남자가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오이란은 손님과는 멀찍이 떨어져 앉는다고 합니다. 함께 먹지도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님은 오이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함께 데리고 온 유각의 다른 일행들과 놀면서 자기가 돈 씀씀이를 과시해야 합니다. 오이란은 손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 돌아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3번째 만나면서부터야 손님은 오이란의 단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손님은 오이란과 동침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드는 돈이 현재 가치로 치면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이란이 남자 손님을 면접하러 찻집에 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거창했습니다. 앞뒤로 남녀 수행원들을 잔뜩 대동했습니다. 그래서 행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차를 오이란 도추, 오이란 행차라고 불렀습니다. 도추는 일본말로 행차를 말합니다. 게이샤 업소의 최고가 뜨는 것을 말합니다. 오이란 도추는 게이샤들 세계에서는 자신들의 사또가 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들 사회에서는 최고 행차겠죠. 오른쪽 사진은 우리나라 남원의 신간사또 부임 행차입니다. 춘향이를 못살게 군 남원 부사 변학도가 저렇게 행차했을 것입니다.
오이란이 몸단장을 한 뒤 행렬들을 거느리고 손님을 만나러 찻집으로 가는 행차 오이란 도추는 볼만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볼거리였습니다. 오이란들은 자기가 이웃업소 오이란보다 더 잘나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행차를 나갔다고 합니다. 시아쌤보다 더한 게 장사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업소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옆집보다 못하다는 걸 참을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업소끼리는 싸움도 무지하게 많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다 보니 너무 뜨거워져서 에도막부에서는 오이란 행차를 하루에 한 번으로 정해서 지나친 경쟁을 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이란에 행차할 때 그녀들은 매우 아주 특이한 걸음걸이로 길을 걸었습니다. 오이란은 아무렇게나 엉덩이 흔들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오이란이 행차할 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살펴보시죠. と呼ばれるメインストリートで皆様にご覧いただいておりますオイラン道中が練り歩くおねー財力のある富裕な商 어떻습니까? 이상한 걸음걸이죠? 오이란이 행차할 때 신는 신발은 굽이 20c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주위 사람들이 오이란의 분장한 얼굴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이란들은 발을 안쪽으로 모아 걷는 특별한 팔자걸음을 걸었습니다. 이것을 하치먼지라고 했습니다. 걸을 때 발을 왼쪽으로 모으듯이 하여 걷는 방법입니다. 높은 신발과 특이한 걸음걸이로 인해서 걸을 때 몸이 전후 좌우로 흔들거립니다. 묘한 매력을 풍깁니다. 돈 많은 남자들이 이 오이란에게 빠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치먼지라는 걸음걸이가 익숙해지기까지는 대체로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특수한 걸음을 걸은 것은 부정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이란에게 새로운 단골 손님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부정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걸었을 것입니다. 최고위 매춘녀의 주술적인 걸음걸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대 한반도에서 흘러들어간 반패라는 문화가 그 사회에서 변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엽집과 일본 서기에 반패라는 특이한 보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보라고 하는 중국 고대 우임금의 걸음걸이입니다.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주술적인 걸음걸이입니다. 중국의 우나라 임금이었던 우임금이 황하의 물길을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우임금은 얼마나 일을 많이 했었던지 다리에 병이 나서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뚝이던 우임금 앞에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에서 이상한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우임금은 이것을 보고 걸음걸이 하나를 창안해냈습니다.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는가 하면은 몸을 굽혔다가 펴기도 합니다. 발을 붙였다가 떼기도 하고 두 발을 나란히 하거나 교차시키기도 합니다. 하여튼 복잡한 동작입니다. 사람들은 우임금이 창안해낸 걸음걸이법을 아주 신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임금의 걸음걸이를 우보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대 한반도에 이러한 걸음걸이법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대 한반도인들이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갈 때 그 걸음 걷는 법도 함께 건너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한반도인들이 일본에 가서 지은 향가 속에 바로 이 걸음걸이
반패 문화가 나타납니다. 고대 한반도에 우리 조상들께서 향가와 함께 반패라는 문화를 가지고 갔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패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고 우리가 일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는 바람과 같아서 오고 가는 것이고 그 주인은 누구냐? 소비하는 자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끄러워야 할 것은 가고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제명천왕과 산상엉량의 향가에 이러한 걸음걸이법이 나타납니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제명천왕의 향가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반패라는 구절이 나오는 내용 부분입니다. 이 앞에 노란 부분을 보십시오. 이 5글자 이걸 해독하면은 전례에 따라 우임금의 법법으로 걸으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우자가 바로 우임금의 걸음걸이로 걸어라 이러한 본이 되겠습니다. 제명천왕은 백제 멸망 시에 백제 구원군을 보내라는 조칙을 내렸던 여자천왕입니다. 네이티브 수준의 유려한 우리말로 향가를 짓고 있었던 천왕입니다. 그런데 백제 멸망 2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기 658년 어린 손자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향가 하나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향가의 이 구절의 끝에서 3번째 나오는 우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임금의 특이한 걸음걸이로 걸어라. 이러한 뜻의 지문, 보언입니다. 백제 멸망 당시에 고대 일본에서 귀족이 외출할 때 아주 활성화돼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나쁜 방향을 발로 밟아 부수어버리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일본 장례식에서도 관이 나갈 때 행렬 앞에서 우임금의 걸음걸이 우보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만엽집 작가인 산상엉량이 지은 만엽집 890번가입니다. 노란 글씨를 보아주십시오. 제가 그걸 풀어드리겠습니다. 풍속에 따라 춤을 추며 걸어가는 무리들. 바로 이 글에 패라는 글자가 앞에서부터 2번째 글자가 패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패 우보를 뜻합니다. 663년 일본의 백제 구원군이 한반도 서해안 백총강에서 패배하였을 때 이 마녀집 향가의 작자이던 상상엉량은 3살이었습니다. 그 3살 꼬마가 의사였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철수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일본에 간 뒤에 대표적인 마녀집의 가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작품은 그 산상엉량이 자기 친구의 나이 어린 종이 죽었을 때 산상 지어주었던 향가입니다. 풍속의 풍습에 따라서 주술문을 외우며 춤을 추며 걸어가는 무리들, 이렇게 풀어야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일본 제명천왕과 백제인 산상엉량이 이러한 걸음걸이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대 우리 민족 문화에 우보, 반패라는 특수한 걸음걸이가 있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반패가 전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진 문화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그림이 반패를 걷고 있는 그림입니다. 어느 마쓰리에서 반패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특이한 걸음걸이 반페 문화는 고대 일본 게이샤 사회로도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이란의 특이한 걸음걸이는 바로 게이샤라는 특수 계층을 만나서 반페 문화가 변형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문화 전쟁의 시대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신관사또, 변학도 같은 신관사또도 따지지 않고 매춘녀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화가 상품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오이란 행차는 게이샤의 매춘녀의 우두머리의 행차가 아닙니다. 고대 일본 땅에 오이란 행차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일종의 문화 행사이고 문화 상품인 것입니다. 오이란 행차는 일본 특유의 문화 상품이 되었습니다. 변학도, 신간사또 행차도 문화 상품입니다. 문화 전쟁 시대, 상품으로 소비되지 못하는 문화는 그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도 찌그러지고 말 것이고 곧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 곳곳에서는 마쓰리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이란 행차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볼거리로 소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쓰리의 화려한 눈요깃거리입니다. 관중들이 모여듭니다. 축제는 성공할 것입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에 어렸을 때 특이한 걸음걸이를 보신 분 계시나요? 매장시에 우리나라 장례 때 무덤을 만들면서 흙을 밟고 다지는 장례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달구질이라고 합니다. 선소리꾼이 선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달구지꾼이 소리를 매기면서 막대기로 땅을 다지고 발로 밟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반페 문화의 흔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달구질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현대와 같은 문화 전쟁 시대에는 남과 다른 우리만의 문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와 전통 문화의 발전적인 병존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좋은 고대 문화를 찾아내고 다시 재현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의 아님일세, 세종대왕님의 말씀이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